네, 공무원 시험 안 봅니다. 네, 시험 봤으면 저도 안 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수달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게 되었는데요. 이분도 저처럼 항공사 지상직으로 근무했지만 지금은 상당히 독특한 경력을 갖게 되어서 제가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비버입니다. 김수달님과 20대 초반부터 알고 지내온 동생인데요.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가고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게 됐습니다. 간단히 어느 항공사에서 얼마나 근무하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에어프랑스 KLM 네덜란드 항공에서 이제 지상직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지상직으로 일을 한 총 근무 기간은 한 5년 5개월 정도 됩니다. 지금 공무원이 됐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제가 항공사를 퇴사하고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도 제 팔자에 제가 공무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게요. 공무원 팔자는 정해져 있다던데 어떻게 항공사 출신, 그것도 외항사 출신이 공무원이 됐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느 관청에서 근무를 하는지, 또 어느 관청에서 항공사 출신을 경력직으로 채용하고 있는지. 네, 저는 현재 관세청에 소속되어 있는 세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관, 여러분들 해외여행 다녀오실 때 비행기 안에서 세관 신고서 열심히 적으시고 제출을 하시잖아요. 그 세관 신고서를 걷는 곳이 세관이고, 제가 현재 그곳에 소속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세관 말고 다른 공무원, 뭐 동사무소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다른 관청에서도 항공사 출신을 경력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나요? 관세청의 세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실 때 여권의 사증을 콩콩 찍어주는 법무부, 이 두 부처에서만 항공사 경력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공사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셔서 모든 일반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만 항공사 경력을 인정받아서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랑 일반 공무원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이랑은 다르게 채용 절차가 다릅니다. 채용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요. 1차 서류 심사, 2차는 자기기술서 작성 및 면접으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박, 공무원 시험 안 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공무원 시험 안 봅니다. 네, 시험 봤으면 저도 안 했어요. 노량진 안 가셨어요? 네, 노량진 안 가도 됩니다. 컵밥 안 드셔도 됩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안 본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관련 부처에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부처에서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경력이 3년 이상 혹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분만 지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응시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항공사랑 면접의 분위기나 뭐 질문이나 이런 것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떤 질문 받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사실 제가 출산을 하고서 조리원에 있을 때 면접을 봤어요. 네, 조리원에서 나온 퇴소를 하고 바로 다음날 면접을 봤기 때문에 제가 아기를 낳으면서 뇌도 나은 것 같아서 안타깝게는 질문이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 면접장의 분위기는 정말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재수생이에요. 네, 네, 저는 2017년에 지원을 했다가 탈락을 하고 2018년에 다시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17년 면접 때는 제가 정말 자만했던 것 같아요. 네, 면접이 절대 두렵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면접도 두렵지 않고 사실 지상직 강의도 하고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자신만만하게 가서 면접도 보고 심지어 면접관님이 칭찬도 해주셨는데 탈락했더라고요. 그럼 탈락하더라고요. 네, 탈락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항공사 면접을 공무원 면접장에서 항공사 면접을 봤더라고요. 항공사 면접을 볼 때는 굉장히 활발하고 에너제틱하고 뭐라고 할까요? 되게 밝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다면 공무원 면접은 약간 반대로 차분하고 좀 더 겸손하고 네,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겸손. 항공사 면접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단어네요. 같이 입사한 공무원 동기들 중에 항공사 출신이 많이 있는지, 뭐 아는 케이스가 있으면 다른 케이스들도 좀 얘기해 주세요. 임용이 됐을 때도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계셨고요. 그 전년도에도 있으셨고,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법무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경력이 뭐 조업사였나요? 아니면 항공사 소속이었나요? 조업사
기업사나 항공사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다 이제 세관과 관련된 업무를 하신 경험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신데요. 승무원분들은 세관에 관련된 업무를 기내에서 수행하시긴 힘들기 때문에 주로 법무부에 많이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같은 경우는 승객들의 여권, 비자 같은 걸 확인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승무원분들도 그쪽으로 가신 분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세관이나 법무부에서 항공사 출신을 경력직으로 채용을 하고 공무원 시험을 볼 필요가 없고 채용을 할 때는 항공사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입사를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상직이나 항공사 가리지 않고 관련 업무를 했으면 응시 자격이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항공사 경력직으로 공무원이 되면 이제 공항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일반 세관 직원분들이 하시는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세관 업무 하면 세관 신고서를 걷고 그 다음에 가방 속에 있는 유해 물품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요. 또 저는 교육받을 때 마약 네, 마약을 잡기 위해서 마약 공부도 특별히 따로 했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 비버님은 공항에서 만난 분과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남편분이 대한항공에 재직 중이시고 대한항공이랑 외항사 커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항 커플. 네. 인천공항 커플입니다. 네. 남편분은 정비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지상직이랑 전혀 다른 부문인데 어떻게 두 분이 만나게 되셨나요? 외국 항공사다 보니까 저희 외국 항공기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네, 정비하실 정비사님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정비를 대한항공에서 담당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때 일하면서 사실 남편을 이제 몇 번 봤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워낙 일하느라고 정신없고 바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눈여겨볼 틈이 없었는데 같이 일하는 언니가 어느 날 친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부담 없이 한번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운명이 네, 되네요. 네.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삿대질했어요. 많이 본 사람이에요. 라고 제가 삿대질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하시면서 비행기 내렸을 때마다 가서 연애를 하셨겠네요. 그쵸? 일은 안 하고. 네, 또 그게 공항 커플의 또 장점입니다. 일하면서도 틈틈이 볼 수 있고 또 회사에서 나오는 이제 식권 있잖아요. 네네. 그걸로 이제 공항에서 데이트하면서 식권 데이트. 네, 식권으로 밥을 사 먹고 가성비 데이트네요. 네,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공항에서 근무하시면 인천공항 교통센터에 CGV가 있어요. 맞아요. 거기가 또 항공사 직원 할인이 됩니다. 그쵸. 네, 영화 손님도 없어요. 네, 손님도 많지 않고요. 네. 네, 영화를 그렇게 저렴하게 보거나 아니면 또 항공사 직원 할인권으로 이제 같이 저렴하게 또 여행을 가거나 이런 장점이 많은 게 또 항공사 커플입니다. 혹시 비버님 주변에 공항 커플 많이 있었나요?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일단 사내 커플은 기본이었어요. 맞아요. 뭐 한 팀에 5커플, 6커플? 네, 진짜 이 정도는 기본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저처럼 항공사별 항공사.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커플이 있어서 이제 결혼식 날 서로 대한항공 아시아나에서 화환 보내고 직원들 오고 약간 네. 같은 지상직이었나요? 남자분도 지상직, 여자분도 지상직이었어요. 네네. 네. 그런 커플도 있었고 또 기장님과 승무원, 기장님과 지상직 커플도 있었고 그다음에 의외로 그 기내식을 담당하는 케이터링 부서에서 네, 지상직분과 만난 분도 있으셨어요. 네, 생각외로 항공사에 직업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만남의 길은 넓습니다. 맞아요. 사랑이 꼽히는 인천공항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대한항공 직원 티켓으로 하와이 여행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애기랑 남편이랑 얼마씩 냈는지 기억나세요? 6월에 아기를 데리고 갔다 왔었는데요. 남편이랑 저랑 각 20만 원씩 40만 원을 냈고요. 저희 10개월짜리 아들이 있는데 저희 10개월의 아기는 19,900원 냈습니다. 네. 근데 하와이는 19,900원인데 네. 제가 그 전에 한 4월쯤에 세부를 다녀왔어요. 네. 그때 저희 아기는 빵원 공짜였습니다. 네. 19,900원 홈쇼핑 같네요. 공항 커플 하면서 오히려 좀 불편한 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일단 남자친구도 저도 둘 다 스케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서로의 스케줄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얼굴을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야간 근무를 하고 저는 오전 근무를 하면
얼굴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요. 저는 또 특별히 기억 남는 안 좋았던 일이 항공기가 결항이 돼서 이제 승객들한테 컴플레인을 카운터에서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때 하필 남자친구가 해외 출장 때문에 카운터에서 수속을 받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손님한테 욕 먹고 이제 컴플레인을 받는 모습을 이제 고스란히 다 봤겠죠. 마음이 너무 아팠겠다. 네, 그래서 남자친구는 좀 마음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공항 후배들이 공항 커플 하겠다 이러면 추천하실 건가요? 네,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는 업무를 할 때 워낙 전문 용어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좀 약간 특별하진 않지만 네, 그렇게 일반 분들이랑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맞아요. 이해를 하시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하지만 공항 커플은 서로 이야기가 너무 잘 통하고 그렇죠. 스케줄 근무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정말 최고의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추천을 드리고 또 네. 저희처럼 결혼하면 또 네, 직원 티켓을 이용하면서 함께 맞아요. 여행 다니면서 네, 서로 또 이해해주면서 재밌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비버님 아들의 태명이 되게 특이하다고 들었어요. 네. 항공과 관련된 태명인데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태명이 노말이었습니다. 이제 영어로 평범한, 네. 보통의 라는 뜻인데요. 저희가 노말이로 이제 태명을 지은 이유가 아무래도 남편과 저는 항공사에서 근무를 했다 보니까 이제 항공기에 정비 사항이 없으면 이제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으면 저희가 비행기가 노말하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노말한 거 좋아하잖아요. 네, 저 노말한 게 제일 좋습니다. 맞아요. 네, 이 스페셜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정비 사항이나 문제가 없으면 노말하다고 하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아기도 특별히 문제 없고 건강하게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노말이라고 지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산부인과에서 이제 출산을 할 때 자연분만을 산부인과에서는 또 노말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 네, 의사 선생님, 간호사분들이 되게 태명을 듣고 되게 좋아하셨던 아, 네, 마지막으로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에어프랑스나 KLM처럼 외항사에 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외항사에 입사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한지, 면접에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외국 항공사를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정말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건 영어 공부입니다. 그렇죠. 네. 외국 항공사는 아무래도 본사가 다 외국에 있고 그다음에 뭐 지점장님이나 높은 임원분들은 다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회사의 사내 이메일부터 해서 업무에 대한 매뉴얼 그리고 심지어 회의 모든 걸 다 영어로 하고요. 그다음에 뭐 본사에서 강사가 와서 교육을 한다. 그러면 강사가 본사에서 오니까 당연히 외국인이겠죠. 그리고 당연히 외국 항공사니까 승객의 비중 중에 외국인의 비중도 높은 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에어프랑스랑 KLM 네덜란드 항공에서 근무했는데 프랑스어 하냐? 네덜란드어, 더치 하냐? 저는 못해요. 네, 영어만 하셔도 됩니다. 영어로 의사소통만 충분히 하실 정도가 되면 외국 항공사에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면접 절차 같은 경우는 외국 항공사,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서류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1차 면접, 2차 면접 해서 최종 선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면접 같은 경우는 저는 1대1로 들어갔었는데 한국어 면접 30분, 40분, 그다음에 영어 면접 한 30-40분 이렇게 1대1 비중으로 해서 영어 면접이 있었으니까 네, 외국 항공사 지원하시는 분들은 영어 면접 꼭 필수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외국 항공사는 좀 특별히 어디서 채용 공고를 보는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사람인 잡코리아 네. 별거 없네요. 네, 그런 데서 공고가 올라오는 사이트들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외국 항공사 같은 경우는 채용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제 정기적인 채용보다는 네, 수시 채용이 많은 편이에요. 수시로 네, 본인이 직접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는 수고를 조금 네, 보이시면 됩니다. 항공업에서는 영어는 좀 필수적인 것 같아요. 외국어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비버님 모셔서 항공사에서 경력 쌓고 공무원 되는 방법, 외항사 취업, 그리고 공항 커플에 대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